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오늘은 제가 국회에 와 있는데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제가 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오늘 과방위 전체 회의가 진행 중인데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제가 먼저 방송을 진행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잠시 뒤인 2시부터 오늘 새 후보의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의 정견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새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이 180석의 거대 여당의 앞으로의 행보를 이끌어 나갈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 전해철 의원,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당권파라고 불리고 있죠. 네, 당권파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철 의원은 핵심 친문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삼철 중에 한 명으로서 그동안 계속해서 친노, 친문, 핵심 세력으로 이름이 계속 올라왔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비문이 사실 민주당 내에 그렇게 크게 나뉠 사항은 아니죠. 비주류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 후보 어제 초선 의원들을, 초선 당선인 대상으로 한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이 가진 비전과 정책을 밝히면서 한 표를 호소를 했는데요. 보면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슬로건이 제가 볼 때는 참 좋아요. 초선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초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배치나 이런 것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초선들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하는 국회 이걸 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과의 협치, 야당과의 대화, 겸손하게 야당과 협치와 대화를 통해서 국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 후보가 나란히 어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새 후보가 각자 가진 강점도 있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제가 투표하는 건 아니죠. 예,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투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새 후보가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한 표를 어제 호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시 이 투표 이전에 여러 득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새 후보가 한 표를 계속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이 21대 국회 여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180석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준 건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일을 못하는 국회였죠. 발목 잡기, 장애투쟁 이런 걸로 계속해서 점철이 되면서 일을 못하다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 법안 같은 검찰개혁, 그 다음에 선거제 개혁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많이 아쉽죠. 20대 국회 아쉽게 지금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좀 다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기가야님, 네, 초선이 먼저다 화이팅이라고 하면서 실시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직 과방위가 회의 중이라서 이상민 의원은 아직 안 오고 있지만은 저와 함께 대화를 좀 나누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TV의 실시간 후원을 포함해서 자발적 시청률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를 받거든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010-3270-3828로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TV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방송을 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이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아직 5월 11일이 안 돼서 신청은 못 하셨겠지만은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 동네에 있는 식당이 뭐가 유명하고 메뉴가 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이 되면서 우리 골목상권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당에서는 계속해서 포퓰리즘이다, 현금 살포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니까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정부 여당의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 포퓰리즘이 앞으로 더 극성을 부릴 거다라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통합당에서 이 총선 패배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황교안 전 대표가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하지 않았나요? 더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살포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셈인데 그런 것들, 그게 과연 이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그런 원인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과 자기 성찰, 반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마지막 기자간담회인데 내일 또 원내대표가 선출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현실의 인식이 글쎄요, 우리 유권자들의 생각, 우리 국민들의 생각, 저희 시청자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이 안 됐다. 그러니까 판단을 먼저 하고 김종인 비대위를 세울지 말지가 결정해야 되는데 총선 참패에 대한 그런 자기 성찰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오늘 0시 기준이죠. 4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지역 국내 감염자가 발생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한 명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사흘간 0명이던 국내 그러니까 지역 감염 사례가 나흘 만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네, 글쎄요, 이분이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데 조용한 전파의 시작일까 아닐까 방역 당국이 많이 신경을 쓰고 이걸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됐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일상생활로 복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잘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겠죠. 조심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여기저기 다닌다든가 아니 거리두기를 좀 등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생활 속 방역이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하고 다니시고요. 거리두기, 물론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거리두기 안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마스크만이라도 꼭 꼼꼼하게 잘 쓰시고요. 그다음에 외출하거나 어디 다녀오신 다음에는 꼭 손 소독하시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2층에 보면 이렇게 국회 이 열람실이 열람실이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은 제 뒤로 보이시죠? 정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의원들 아니면 보좌진들이 와서 책을 좀 보고 또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이곳에서 설계하기도 하고 자료도 취합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잘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되어 있고 저희도 여기서 이제 방송을 이상민 의원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또 장소도 제공해주는 좀 고마운 그런 공간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 보고 계시네요. 에이프릴 스프링 스노우님, 미국입니다라고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미국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네.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좀 재개하겠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좀 접하게 되는데요. 경제가 힘든 상황, 이거를 좀 타개해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들여다 본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앞두고 빨리 이걸 정상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경제를 살리는 일상생활 복귀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는 그런 조급함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이게 미국의 또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류가영님께서는 대한민국 화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육기가야님, 일본에서 실시간 후원해 주셨는데 일본도 지옥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해외에서도 좀 보고 계시고요. 해외에서 볼 때는 한국에 있는 저희들이 많이 좀 부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K 방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이 방역하는 모습들,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 국민들의 실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볼 때는 좀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질본은 포함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잘하고 있고 방역당국, 보건당국 다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잘 따라주고 있고 지금까지 잘해왔다라는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새 사람 모두, 새 의원 모두 그동안 사실 힘들 때부터 계속 당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을 해왔죠.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평가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볼 때 이 사람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일을 잘하겠다, 이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의 의중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중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약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하겠다라고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원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지원을 하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그거를 받지 않는 분들, 기부하겠다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발적 기부를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기부 릴레이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이게 고용보험기금으로 가게 돼서 이 기부, 우리가 모은 기부의 그 정성이 고용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큰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자발적인 거고요.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를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다 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대주가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저희 아내가 세대주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맨 액티비티님께서 뉴욕은 마스크 사기도 힘들어요,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네요. 물어보시는 거군요. 뉴욕은 마스크 사기 힘들어요 물어보셨는데, 아까 미국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육기가야님께서 친정은 뉴욕이고 한국에 가족 없어서 마스크도 보낼 수는 없네요. 손수건으로 만들어 사용 중입니다. 슬퍼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이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승리하리나님, 오랜만에 뵙네요. 박성 기자님, 항상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상민 의원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예정보다 과방위 회의가 끝나지 않아서요.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저 혼자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식약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KF94, 그게 제일 투과성이 투과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막아주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보건용 마스크라고 부르죠. 반면 KF80 같은 경우는 얇아요. 좀 얇고 그렇지만 숨쉬기는 좀 괜찮습니다. KF94보다 숨쉬기는 편한데 그래서 KF94보다 KF80을 써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와 있고 어제 식약처에서도 별 성능 차이는 없다. KF80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덴탈용 마스크죠.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 저희가 보는 그 마스크 이걸 써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더워요. 네, 더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KF94 쓰고 한 여름을 난다라는 상상을 해보면 벌써부터 더워지죠. 갑갑해지죠. 식약처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마스크도 제가 어제 약국에 가서 사보니까 KF80을 주더라고요. 네, KF80을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KF94를 안 쓰고 KF80을 사게 된다면 가격이 더 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KF94 같은 경우는 지금 1,500원에 우리가 약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KF80을 팔면서 똑같이 1,500원씩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식약처의 판단, 방역당국의 판단, 정부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6개의 가야님,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힘내시라고, 네, 건강을 지키시고 또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고 계신데요. 저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마스크 쓰고 달리기 하다가 학생 3명이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나요? 저는 못 봤는데 네,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요. 안데르슨 TV님께서 도쿄올림픽을 전 세계가 보고 있어야 하는데 전 세계가 KBO를 보고 있으니 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TV를 통해서. 저도 그저께 TV를 통해서 야구를 봤는데 물론 약간 좀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V 중계를 볼 때 거기 관중석에 계신 분들이 맛있게 드시잖아요. 응원도 열심히 하시는데 또 그걸 보는 맛에 집에서 TV로 야구를 중계를 봤었는데 그건 없지만 그래도 이 강속구가 막 꽂히고 그리고 홈런포를 날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직관이 아니라 직접 가서 관람하는 관중석에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관람하는 집관이 유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온라인 응원 그러니까 각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구단들이 마련한 인터넷 그 온라인 관람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채팅창을 만들어서 막 온라인 응원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어색하지만 지금부터 이게 익숙해진다면 오히려 더 많은 야구 팬들이 생길 것 같고요. KBO가 이렇게 개막을 하면서 대만 야구는 4월에 개막했지만 대만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 아닙니까? 이게 ESPN에서 하루에 한 경기씩 중계를 합니다.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다르잖아요. 새벽에 보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방망이 던지는 거 빠던이라고 불리는데 빠던도 보면서 환호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볼 때 KBO 특히 우리 프로야구가 재밌어요. 수준을 떠나서 재밌습니다. 보다 보면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정말 시나리오 쓴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경기 중에 벌어지죠. 재밌습니다. KBO의 매력에 미국 메이저리그 팬들도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가 메이저리그 경기보다 우리 KBO 경기를 계속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흥하고 있는 K방역, K보건 이게 뿐만이 아니라 K야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K스포츠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고요.
8일에는 이제 프로 축구가 개막을 해요. K리그가 개막을 하는데 이것도 해외에서 뭐 주목을 하겠죠. 분데스리가도 개막을 다시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 K스포츠가 전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단키트도 4월 한 달 동안 많이 더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것은 다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K자만 붙어서 K로 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춘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정호 기자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뭐 프로야구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총선도 잘 치러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총선을 잘 치러내서 이 총선으로 인한 그런 새로운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를 계속 연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해내고 있어요. 하나씩. 그러니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난 게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가 원인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으니 통합당의 갈 길이 너무 멀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나는 보수가 아니다. 야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서히 글쎄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과 함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보수가 아니 야당으로서 함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보여왔던 뭐 좀 진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보수의 대표주자로 가기 위해서 보수라는 말을 빼고 야권의 대표주자로 서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제 갈 곳이 보수 쪽밖에 없잖아요, 사실. 다시 이쪽으로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총선 관련된 평가 토론회도 해보자, 혁신 경쟁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이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교수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야 대선을 준비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더 편하고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당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의 워딩을 보면 조금씩 마치 이 자석에 끌려가듯이 조금씩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대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마라톤을 뛰면서 체력은 정말 괜찮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런 준비를 통해서 하나씩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된다면 김종인 이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다 검증이 됐고 다 이제 끝났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대권 후보가 안 될 거다, 선택이 안 될 거다, 대통령은 선택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많이 좀 화를 내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과거 비리 전력을 끄집어내고 공격을 했었죠. 모르겠습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면 대선 주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보기에는 통합당의 상황이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대해서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대구 지역에 의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좀 만든 것 같아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직업군. 하나는 의사, 하나는 마라토너. 그다음에 에세이도 쓰시니까 작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잠재적인 그런 직업을 좀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과방위가 진행 중이라서요. 네, 저희가 이상민 의원의 모습은 볼 수가 없고 제 얼굴만 여러분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데르슨 TV님께서
코로나 전국을 통해 방역이나 교육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어필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조은님께서 오늘이 전태일 노동운동가 50주년입니다. 추모합시다. 50주기가 됐군요. 네. 참. 50주년. 네. 자, 어쨌든 전태일 열사 얘기 또 하셨지만 지금 국회의원회관이 바로 이제 나가면 나가서 보면 지붕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보상 관련된 과거사법 꼭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라라는 이 고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 앞에 소목 매트도 깔려 있고 만약의 사태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을 못했어요. 네, 일을 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마 본회의가 뭐 한 번 정도 더 열릴 것 같은데 내일 통합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다음 주에 아마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 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20대 국회를 좀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법안 처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거사법 법안 만들라라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 고공농성이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종의 미가 중요하죠. 20대 국회 그다음 돌이켜 보면 최악의 국회다라는 오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민생 법안 처리를 좀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률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저희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중에 긴급재난 지원금이나 이걸 좀 받아가지고 쓰신 분들 계신가요? 경기도에서는 받으셔가지고 쓰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어땠었는지 쓰고 난 다음에 좀 어땠었는지 좀 쓰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또 아직 이걸 못 받으신 분들도 참고해서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동네 마트에서 경기도 지역의 동네 마트에서 물건값을 올렸다라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좀 보기도 했었는데 이 마트에 계신 분들은 수수료 때문에 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근데 계속 동네 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볼 때는 좀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이러면 안 된다. 수수료 쪽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잘 타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소비자가 볼 때는 이걸 좀 이용해서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수수료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좀 불리한 면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제대로 잡혀야겠죠. 네, 이건 좀 의논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 과방위가 진행 중이고 이상민 의원이 과방위에 앉아 있습니다. 네, 빠져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11시 정도면은 과방위 전체 회의가 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국회 상황이 딱딱 시간대별로 우리 막 수업 시간 정해 놓듯이 되는 게 아니라 무한정 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정했던 시간보다 빨리 끝나서 회의가 산회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자, 미국에서 보고 계신 에이프럴 스프링 스노우님 반갑습니다. 육기 가야님께서는 일본에서 보고 계시고 오늘은 해외에서 보신 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고 계시네요. 네, 정오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데르슨 TV님, 박정희 기자님 혼자서도 원맨쇼 잘하시네요.
제가 혼자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잘합니다. 육기가야님, 태영호, 지성호는 어찌 되는 건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방이 정보에는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당에서는, 또 한국당에서는 전혀 듣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북한 GP 총격 사건을 그걸 들이대면서 북한에겐 관대하고 탈북민에게는 너무나 과학화다, 가혹하다, 이런 또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상임위 배치를 국방의 정보에 안 된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반영되고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통합당에서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걱정이 되죠. 네, 이렇게 국방이나 정보에 민감한 곳에 배치가 된다면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99% 김정은 사망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북한에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쪽 소스를 듣는, 북한 쪽에 정보원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반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1급 정보들, 그런 것들이 정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위원으로서 지성호 의원이 듣고 그게 또 역으로 북한에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 그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민주당에서 정보위는 안 된다, 국방위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태용호 당선인도 마찬가지고요. 강남에서 당선돼서 글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색깔론을 주장했던 정당을 지지한 그런 지역에서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을 지역구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열려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또 역으로 보자면 누가 나가든 이 강남 지역에서는 이 통합당 텃밭에서는 통합당 후보가 당선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국정원의 비공개 정보위 이 면담 보고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한 건 아니다, 심장 관련 시술 수술한 건 아니다라고 또 정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오른쪽 손목에 검은 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스텐트 시술 자국 아니냐, 뭐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평진님, 너무너무 좋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뭉치면 이긴다님, 이해가 안 된다, 강남구 사람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제이 브래드 삐둘님께서 나 강남구 크크크 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안데르슨 TV님은 원칙적으로는 정보가 모르는 휴민트가 있다면 국보법 위반 아닙니까? 라는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혼자 제가 떠들다 보니까 배가 좀 고파지려고 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빨리 오셔야지 제가 질문하고 이상민 의원이 좀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텐데 11시 34분인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이상민 의원 오면 제가 좀 구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에 보게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시청자와의 약속을 왜 어기냐라고 제가 구박을 좀 하겠습니다. 5선 고지에 오는 이상민 의원, 저는 구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농담이고요. 이상민 의원은 뭐 어쨌든 국회 일정이 먼저니까요. 네, 저희가 뭐 언론사 인터뷰가 먼저가 아니죠. 국회 일정을 다 하고 그 중간중간 시간이 날 때 저희가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자, 나베 현지 나오니께서 점심 사달라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호이님이 구박하세요. 육기가야님, 이상민님 은근 재미있으신 분 하셨는데 이상민 의원이 저희 박종회 핫스팟 인터뷰하면서 방송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박종회 핫스팟 오마이TV가 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출연하면서 방송감도 막 생기고 이랬거든요. 그 더 큰 건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방송 같이 하시면서 이상민 의원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준 거죠. 방송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상민 의원께 하신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 제가 뭐 대전에 가서도 만나봤었는데 지역에서 이 포스터를 공수처 법안 통과시킬 때, 그러니까 사개특위 위원장 할 때 패스트트랙에 넘기는, 올리는 그 땅땅땅 치는 모습, 네, 의사봉 치는 그 장면을 뽑아가지고 선거 때 그걸 많이 홍보했더라고요. 네, 국정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또 효과를 발휘했겠죠. 네. 자, 점심 함께 하면서 진행도 흥미있는 듯요. 네, 저희 먹방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이다. 아직까지 계신가요? 가방에? 야. 근데 뭐 지루하지 않으시죠? 저랑 또 이렇게 단둘이 대화 나누면서 뭔가 데이트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게 그 유튜브 방송의 매력이 있죠. 1인 방송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대화한 듯한 그런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박종호 기자와 함께 좀 방송을 하면서 박종호 기자는 실컷 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의 매력에 또 빠져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뭐 행복하시죠? 네, 많이 기쁘실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박종호 기자를 보니까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제가 좀 우기고 있습니다. 나베현지나우님, 기자님은 어린이날 뭐 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딸하고 키즈카페에 갔습니다. 키즈카페를 제 딸이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이날 선물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키즈카페 가면 혼자 잘 놉니다. 제가 좀 쉬고 싶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좋아했어요. 키즈카페 정말 좋아해서 2시간 넘게 있었는데 근데 하나 좀 제가 계산을 못한 게 요즘에 제 딸이 혼자 잘 안 놀고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요. 못 쉬었습니다. 그건 좀 예상에 빗나가서 어쨌든 어린이날 잘 보냈고요. 제가 공룡 한 마리 사줬습니다. 살아있는 공룡 아니고요. 공룡 장난감, 공룡 인형을 사줬죠. 네, 좋아하더라고요. 공룡 이빨 있잖아요. 그걸 만지면서 좋아해요. 아이들이 공룡 이빨을 좋아하고 공룡을 정말 아끼고 그러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 네. 어쨌든 공룡 한 마리 애완동물로 키우라고 제가 한 마리 사줬습니다. 자, 어쨌든 어린이날 잘 보냈고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금이 제일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잠깐 제가 우리 애청자의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승리하려님, 참 오늘 확진자 어떤가요?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명이 국내 감염자예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용인에 발생한 환자가 1명이 있고요. 지금 오늘 아까 11시부터 우리 보건당국의 브리핑, 정례 브리핑이 진행 중인데 용인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지자체와 또 중앙 이 방역 당국의 발표가 조금씩 다르고 있는데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전날 0시보다 4명 늘었다. 1,810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3명은 해외 유입 사례고 1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물론 지금 우리가 0명에서 쭉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1명 발생한 것도 이건 참 대단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던 그런 폭발적인 증가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춘희님, 저도 공룡 입체 그림책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이브레드 삐뚤님, 재능기부학의 전화번호 좀 재능기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짐작이 잘 안 가는데. 네. 제이브레드 삐뚤님, 고맙습니다. 자, 혜영성님, 따님이 4살 됐네요. 맞습니다. 4살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제가 페이스북에 딸 태어났다고 갓난아기 사진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4년, 횟수로 4년이 된 거죠. 네,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상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상황? 아직 계신가요? 네. 아직 계십니다. 네. 아직 계시는 상황인데 오겠죠? 네, 오시겠죠? 오면은 인사만 하고 가라고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또 나오시라고.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네요. 자가격리 이탈해서 카드를 훔쳐가지고 주점 가서 펑펑 쓴 그 자가격리 이탈자가 있습니다. 해외 입국 30대 남성이 집을 벗어나서 노래 주점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다음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와, 뭐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서 먼저 몇 시간 만에 또 집에 데려다 놨는데 몇 시간 만에 또 이탈해가지고 카드를 훔쳐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있어서는 안 될 사고다, 책임자 엄정히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화재 대책이 현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걸 살펴서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얘기를 하죠. 원인을 밝혀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되거든요. 이천 물류 화재 창고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레탄 폼 작업을 할 때 다른 작업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용접 작업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증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또 환기도 잘 해야 되지만 환기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용접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그게 폭발을 하는, 그때 폭발할 때 그냥 살짝 폭발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2008년도 이천 그 창고 화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잘 안 지켜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정에 맞춰야 되니까. 또 화재를 감독하고 이런 대책을 살펴볼 그런 엄격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 불감증이 있었고 왜 이게 안 됐는지 이건 좀 저희가 밝혀서 앞으로는 이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네, 참 너무나 안타깝죠. 38분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면 참 어렵게 또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안전 불감증, 인재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으셔서요. 너무나 안타깝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오늘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7, 8%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 관외 14% 차로 뒤져서 최종 2,893표 차로 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투표 비율이 63대 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서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지정하는 한편 전자투표로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표기, 개표기, 무선 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조목조목 비율부터 해가지고 조작하는 선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소송을 제기한 건 자유겠지만은 이런 것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민경욱 의원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못 보겠죠. 하지만 이렇게 부정 개표, 투표 이걸 주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는 등장을 할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첫째로 제가 기자니까 기자들 질문 받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 저는 이것부터가 좀 자세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 왜 불렀나요? 그냥 혼자 유튜브로 방송을 하지. 팬기자 80명, 사진기자 10명, 영상기자 10명, 100명이 그 앞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층에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본 기자들이 있었고요. 기자들 불러놓고 질문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대국민 사과 그냥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지 그랬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생중계로 90도 인사 2번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얘기하고 그 내용도 보면 삼성의 경영, 비전에 대한 얘기가 27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된 게 9문장, 또 문호조 경영 관련된 거기에 사과에 대한 게 8문장. 그러니까 비전, 삼성 경영 잘하겠다 이런 회사에 대한 얘기로만 거의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4세 경영 안 하겠다라는 걸 그거를 대서특필하면서 놀랍다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죠.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과라고 하니까 등 떠밀려서 사과한 게 어제 사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준법감시위도 왜 만들었습니까? 파기환송심 그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풀어주려고 준법감시 만들어서 이 절차대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반성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그런 프로세스대로 온 건데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을 칭송하는 찬사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네요.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기자회견하는 그 현장 바깥에, 건물 바깥에 많은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지는 모습 보이라고 기자회견하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이거 얼마나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요.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소환 조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보면 이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 비율을 만져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손해는 누가 봤습니까? 네,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손해봤습니다. 국민연금 누구 돈이죠? 국민 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과를 하고 미래에 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과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어떻게 반성을 성찰할 것인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제 대국민 사과는 정말 알맹이가 없는 하나만한 사과, 보여주기식 사과, 파기환송심 앞두고 재판부에 다 지키고 있다. 자, 이제 파기환송심 결단을 재판 결과를 잘 내려달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씁쓸한 그런 어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해보면요. 양자 대결이죠. 뭐 이 강한 후보 두 명이 지금 벌일 것 같은데, 보면 둘 다 김태년 후보, 전해철 후보다 친문 후보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당권파 친문이냐, 핵심 친문이냐 이렇게 언론에서 나눈 거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정성호 의원 비주류지만 비주류 표를 모아서 역전 드라마를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결선 투표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사람이 없을 때 결선 투표로 갑니다. 결선에서는 다득표자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성호 의원을 지지했던 그 표가 어디로 갈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초선 68명이나 되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 제가 어제 몇몇 그 초선 의원들 만나봤는데, 초선 당선인들 만나봤는데, 어제 그 합동 토론회 보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제 합동 토론회가 초선 의원들에게는, 초선 당선인들에게는 많은 힌트를 줬겠다, 많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죠. 저는 좀 누가 될 거다라는 그런 좀 느낌은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선거 이후에 투표 결과 나온 다음에 또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던데 여러분들 좀 시원한 하루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점심 메뉴 혹시 정하셨나요? 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국회 구내식당에서 아마 먹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가서 오늘 메뉴가 이거구나 하고 먹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호희님께서는 김태년 압도적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요. 네, 안드레슨 TV님, 지지하는 후보만 응원하셈. 다 민주당이야.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열린우리당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열린우리당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08번뇌라고 했잖아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108명의 초선, 사실 초선들이 의욕이 정말 대단했죠.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왜냐면 그걸 하나로 묶어내는 데는 실패하면서 힘을 적재적소에 좀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좀 무너져 내려버렸거든요. 이번에는 180석, 의석수 더 늘었지만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과오는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배현지 나우님 정하셨네요. 쭈삼 덮밥 순한 맛. 맛있겠다. 먹고 싶습니다. 어시구님 칼국수. 말로만 들어도 그냥 식욕이 샘솟습니다. 슈퍼달님, 박정호 기자님 만세라고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점심 메뉴 국회는 마늘 듬뿍 채소 볶음밥. 네, 마늘 듬뿍 채소 볶음밥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감자 양파국, 왕새우 튀김, 깻잎 순 겉절이, 깍두기,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왕새우 튀김도 있고요. 네, 괜찮네요. 네. 국회 식단에 꼬막 비빔밥도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있나요? 지금 국회 식당 여러 군데라서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산에 올라서님, 마늘 먹고 사람 되라고 이런 말씀 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오마이TV 박정희 학습판,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바조 시청률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010-3270-3828로 연락을 주십시오. 네, 거의 제가 혼자 떠든 지 1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 1시간이 다 돼갑니다. 뭐 지루하지 않으시죠? 박경철님, 박정희 기자님 힘이 없어 보여요.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점심때가 돼서요.
네. 요즘에는 한 11시만 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아침을 안 차려줍니다. 집에서. 네, 그래서 저도 안 챙겨 먹고요. 네. 선사님 오늘 몇 시 투표죠라고 하셨는데 2시 투표입니다. 그 현장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요. 그 현장 보시면서 정견 발표가 10분씩 예정돼 있어요. 새 후보의 10분씩의 정견 발표 보시고 그다음에 투표하는 그 현장 보시고 네, 누가 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오마이TV를 통해서 계속 봐주실 거죠? 네, 오마이TV 현장 생중계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십시오. 나배현지 나우님, 차려주다니요. 아침은 셀프입니다. 우리 집은. 크크. 맞습니다. 네,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잘 안 먹게 되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안 먹고 나오는데 좀 일찍 배가 고파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상민 의원님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오늘 저와의 데이트로 좀 만족하시고 2시에 예정된 그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보신 다음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상민 의원 만나서 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약속 어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혼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이따 오후에도 저희 박정호의 핫스팟 박정호 기자 보러 꼭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잠시 뒤에 오후에 점심 든든히 먹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오세요.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